안녕하세요, 쌤쇼입니다. 중등의 장첸. 길동 백쌤입니다. 자, 오늘은 지금 열심히 공부 중이신 예비 조합원 쌤들을 위해서 임용고시 꿀팁에 대해서 모아봤습니다. 이번 시간 놓치지 마세요. 네, 저희가 아무래도 임용고시를 공부한 지 조금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저희 얘기만 하면 조금 부족하실 것 같아가지고 2020년 신규 임용 선생님들 모시고 대화 나눠봤거든요. 꼭 지켜봐 주세요. 그래서 과학, 영어, 중국어, 음악, 도덕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고! 먼저 수험생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학습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학습과 관련된 부분 선생님들께 한번 여쭤봤습니다. 들어보실까요? 공부를 하루 종일 하는 거 자체가 굉장히 심리적으로 힘들더라고요. 네네. 우리가요, 좀 일찍 시작해서 일찍 끝냈던 기억이 납니다. 8시 정도부터 네네. 해가지고 한 4시까지 하고 끝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시험이 다가오면서는 하루 종일 공부를 했었어요. 막 밤 10시까지 네네. 아침부터 쭉. 저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초반엔 4시간, 네. 많으면 6시간 이렇게 됐고, 네네. 한 9월 넘어가서부터는 7시간 정도? 직전에야 겨우 9시간, 10시간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막 시간으로, 분명 아침부터 밤까지 앉아 있었지만, 네. 순수 시간이 12시간이 넘어가거나 이러진 않았습니다. 최대 네. 10시간 요 정도 네네.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되게 생활이 규칙적이지 않은 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절대 시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래서 뭐 밥 먹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그 다음에 집중 안 하는 시간, 그 다음에 독서실에서 조는 시간 다 빼고 하루에 7시간을 어쨌든 공부하는 걸 최대 목표로 삼고 공부했습니다. 대부분 한 7시에서 8시간 정도 지키면서 공부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요. 한 가지 좀 제가 했던 것 중에 시간 관리에서 좀 남들이랑 달랐던 거는 막판에 한 8시 정도쯤에서 자서 저는 새벽 2시에 일어났었거든요. 한 시험 그렇게 해서 한 달, 2달 정도는 그렇게 했었어요. 하면서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너무 조용한데 저 혼자 교육 한 번 돌리고, 전공 한 번 돌리고, 그 다음에 안 되는 거 한 번 더 돌리고, 이렇게 하고 시험 치러 1차 들어가니까 완전 딱 창작돼서 딱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도 자기한테 맞다면 저는 추천드려요. 네네. 저는 이제 삼수를 했기 때문에 역시. 가면 갈수록 공부 시간이 줄었습니다. 역시. 그래서 그렇죠. 나중에 가서는 내가 뭘 공부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압박감은 좀 더 심해져서 어떻게든 마지막에 갈수록, 그러니까 한 서너 달 남기고서는 꼭 하루에 7, 8시간을 꼭 공부하려고 좀 규칙적으로 살려고 막판에는 노력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지금 들어보면 다 다른 방법으로 좀 공부하고 시간도 좀 다르고 했는데 자기한테 맞는 방법으로 찾아서 꾸준히 하면 합격으로 가는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일별, 일과표 어떻게 하루를 지냈는지, 그 다음에 월별로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은 무조건 교육학을 하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오후에는 네. 전공을 했고, 그냥 그날 목표한 일이 끝나면 집에 가는 거. 사태에 정말 교육학만 열심히 하고, 네. 전공은 인강만 들었어요. 그 다음에 1월부터 4월까지는 전공 강의 들으면서 제 개념 노트를 만드는 시간이었고요. 그러면서 매일매일 암기한 걸 백지 인출을 했죠. 그 다음부터 6개월을 한 번 돌았으면, 그 다음 4개월로 돌리고, 2개월로 돌리고, 1개월로 돌리고, 2주 돌리고, 1주 돌리고, 약간 그런 식으로 계속 인출하는 네. 걸 했던 것 같아요. 연초에는 기본서를 정독하면서 어느 정도 요약 같은 거를 3, 4월까지 하고 4월 이후부터는 제가 요약했던 것들을 반복하면서 뭔가 부족한 부분을 더 채워나가고 6월, 7월 정도 되면 그때부터 모의고사 같은 걸 막 풀고 표현적인 것들을 시험이 다가올수록 좀 더 집중을 하게 되던 것 같아요. 네, 전 좀 틀에 박힌 걸 좀 싫어하는 그렇죠. 성격이라서 역시 가질 수 없는 제일 열심히 공부했던 건 초수 때였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틀은 이런 거죠. 1학기 때까지는 전공서적 위주로 공부를 하고, 전공서적 공부할 때 핵심은 서브노트죠. 그래서 전공서적으로 완전히 요약한 것들, 한 번 요약하고 2번 요약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한 페이지로 만드는 연습까지를 1학기 동안에 진행을 하는 거고, 그러면서 교육학을 살짝 양념처럼 이렇게 역시. 좀 했었고요. 그러고 나서 2학기로 넘어가게 되면 실전 문제 위주로, 특히 이제 스터디 친구들과 함께 실제 시험 문제를 내면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얘기해 주신 그런 부분들하고 사실 좀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쌤은 어땠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초수, 재수 때 공부 방법이 좀 달랐는데, 일단 초수 때는
3, 4, 5, 6, 7, 8월 달까지 계속 암기할 내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암기에만 계속 신경을 쓰고 9, 10월 달에 가서 문제를 풀었는데 문제를 푼 양이 조금 모자랐다라는 생각이 지금에 와선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시험장에 갔을 때는 그 다양한 문제를 못 풀어봤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문제 유형이 나오니까 되게 당황을 했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래서 좀 실패를 했고, 그래서 이제 재수할 때는 사실 1, 2월 달은 이제 좀 마음을 추스리는데 시간을 좀 썼었고, 3, 4월, 5, 6월 달에 암기를 했었는데, 제가 암기를 할 때 사용했던 방법은 이제 어느 정도 공부량이 갖춰졌을 때 가능한 방법이긴 한데, 저는 이렇게 조그만 수첩 같은 데다가 단어만 썼었어요. 그래서 그 단어, 좀 중요한 단어만 쓰고 그 단어를 보면서 그와 관련된 모든 개념을 그냥 계속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연습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넉 달 정도 그런 시간을 보내고 7월, 8월, 9월, 10월 시험 보기 전까지 한 4달 반 정도는 계속 이제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면서 준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뭐 1년치 커리큘럼은 저도 비슷하게 흘러갔던 것 같고요. 저희는 실기가 있는 교과라서 교육학이랑 전공이랑 실기랑 이 3개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 다른 교과에서 전공이랑 교육학 하는 시간에 저희는 이론을 다 끝내야 되고, 그 뒷시간에 저희는 그때부터 이제 체력적으로 실기를 들어갔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체력이 쭉쭉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도 교육학을 너무 싫어해서 교육학 진짜 안 했어요. 교육학은 저도 여러 해를 거듭하면서 말로 가면서 점점 더 교육학을 안 했고요. 저도 쌤이랑 비슷하게 서브노트 같은 걸 했었는데, 막판에는 그 목차 있죠. 전공도 보면은 목차가 있고 교육학도 목차가 있잖아요. 저는 목차만 딱 찢어가지고 제가 모르겠는 키워드만 적어서 인출 안 되는 것만 키워드를 계속 적어서 마지막에는 진짜 교육학은 석장 7장만 들고 들어갔어요. 교육학만. 그 다음에 전공도 그렇게 전공 1권, 교육학 1권, 그 다음에 정말 인출 안 되는 거 1권. 그렇게 서브노트를 저는 만드는 편이어서 그렇게 가지고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것 또 하나 드릴 수 있는 팁이, 음악교과는 교육 과정을 외워야 돼요. 그런데 고등학교는 선택교과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거가 계륵이라서 저희는 블랭크를 비워놓고 들어가는 단어 같은 게 시험에 나와요. 잘못 걸려서 이상한 거를 안 외우는 게 나오면 진짜 2점씩 훅훅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진짜 노래를, 제가 좋아하는 노래 하나를 딱 해서 거기에다가 막판에 써가지고 계속 3부터 노래를 교육과정을 흘렁흘렁거리면서 외워요. 그러면 인출이 돼요. 근데 중간에 끊기면 처음부터 다시 불러야 돼. 그 음악과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많이 중요한 거나 아니면 진짜 버려야 되는데 노래로 흥얼흥얼 이렇게 좀 나오는 그런 거를 이런 방법을 해서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저는 서브노트를 모두 다 만드시고 대부분 다 만드시고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재수할 때 정말 소름이 돋았던 게 뭐냐면, 제가 서브노트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서브노트 만든 대로 정말 열심히 암기를 했고 그대로 모의고사를 풀었는데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건 틀릴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왜 틀렸는지를 점검하다 보니까 서브노트에 제가 잘못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때 서브노트를 맹신하는 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저는 아까 전에 그 목차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브노트를 만드는 과정이 분명히 어느 단계까지는 필요하지만 그 다음부터 조금 더 높은 경지로 가면 결국은 서브노트에서 벗어나서 원래 있는 책으로 가는 정도까지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공부의 정도 아닌가요? 네. 정도대로 하면 도를 다- 깨닫는 방법이거든요. 네. 네. 역시 네. 도덕입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스터디 유무에 관해서 한번 저희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들 네. 스터디 하셨나요? 네. 네, 그럼 네. 불동생도 스터디 네, 했어요? 스터디 했습니다. 네, 한번. 저는 스터디를 전공 스터디도 하고 교육학 스터디도 했었는데, 사실 저는 도움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도움을 많이 받았었냐면, 이게 되게 외로운 싸움이잖아요. 되게 외로운 싸움이고 사실 말할 일도 별로 없고, 그런데 이제 스터디원들이랑 만나서 저희는 밥도 먹고 커피도 마셨는데, 밥 먹는 내내 커피 마시는 내내 교육학 얘기만 했어요. 단 한순간도 거의 빠지지 않고 밥을 먹으면서 잡담 하나도 안 하고 계속 그와 관련된 얘기만 하고, 커피 마시면서도 그 얘기하고, 그게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그게 너무 괜찮았던 스터디라고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 스터디원들도 크게 뭐 마찰 같은 게 없었고 되게 이기적이신 분도 없었고 해가지고 저는 스터디가 되게 만족스러웠고, 수험생 여러분들도 뭐 기회가 되신다면, 아니 뭐 이미 하고 계실 가능성이 높지만 네. 스터디를 좀 추천드립니다. 다만 좀 맞는다는 전제하에 네. 그 구성원들하고. 맞아요. 2차는 꼭 스터디를 해야 되는데, 저도 스터디를 2차는 했는데, 처음에 초수 때 이렇게 스터디를 했었을 때 같이 스터디한
스터디 구성원 중에 십수 언니가 있었어요. 지금은 합격을 하셨는데 그 언니가 친목도모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막 친목도모를 하고 싶지도 않고 밥을 2시간씩 저는 먹고 그러는 게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새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스터디를 끊고 저는 저 혼자 아니면 필요한 부분만 전화로 그냥 다른 사람과 스터디하고 궁금한 부분만 그렇게 전화로 해결하는 그런 것만 하고 따로 시간 내서 스터디 같은 거는 안 했던 것 같아요. 2차는 필수로 했어요. 네. 근데 쌤은요? 저는 그러니까 3수까지 했기 때문에 스터디도 3번을 초수 때는 제가 따라가서 스터디를 했고요. 끼워달라고 이렇게 네. 했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같이 하자 이렇게 모았어요? 제가 모아서 네. 스터디를 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제 스터디가 완전히 공부 형태는 아니었던 거예요. 좀 아는 사람들 위주로 과 동기 선후배 위주로 공부를 해서 사실 공부가 반. 그 나머지 아까 실에서 친목질 같은 근데 이제 서로의 고민을 나누는 그것도 필요해요. 근데. 그렇죠. 그것도 필요하죠. 그런 형태의 스터디를 제에서 꼭 마음이 맞는 사람들 했으면 좋겠고요. 근데 그렇게 스터디를 여러 개를 하다 보니까 마음이 안 맞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아, 당연한 거죠. 진심으로 싫어하잖아요, 쌤 그러면. 저는 진심으로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그러나 이 사람도 같이 껴안고 가는 거죠. 같이 떠안고 가는 겁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서로 채워주고 혹시나 뭐 이기적인 행동에 이런 것들 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눈 감고 같이 가는 거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너무 커서 오히려 본질을 방해할 정도가 된다고 하면은 그건 고민해 볼 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여기도 사회입니다. 네, 맞아요. 오늘은 여러 가지 공부 방법 측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번에는 뭐 건강관리나 자기관리, 그 다음에 선생님들의 응원 메시지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 거예요. 특히나 수험생들의 멘탈 관리, 자존감 맞아요. 이런 부분 좀 네. 많이 얘기 나누고 싶습니다. 네.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 지금까지 쌤추였습니다. 빠이! 안녕. 다음에 또 봐요. 꼭. 제발.